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세팅에서 약간 변경된 부분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스나 흡혈 정예 몹, 도살자 등 이런 몹들을 저희 가시바바가 기존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의상 하나를 바꿔줌으로써 빨리 잡을 수 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버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업적 같은 거 아직 못하신 분들 100단계를 클리어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조건들 되는 부분, 특히나 우버 릴리트도 지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직 우버 릴리트까지는 안 갔는데 제가 이 세팅 공유 영상 보내고 나서 만들고 나서 우버 릴리트에도 한번 가볼 겁니다. 근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우버 릴리트 잡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상을 씀으로써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를 봤기 때문에 저도 일단 이 다음에는 우버 릴리트에 도전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번 영상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위상과 그리고 일부 변경된 점, 사실 정복자 보드나 이런 거 스킬트리 약간 수정된 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상을 바꿔 줌으로써 가장 큰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가 정복자 보드를 방향도 조금 돌리기 위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또 똑같이 보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처럼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가볍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장비 아이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장비 아이템 쪽으로 화면을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넘어가면서 이전 거의 다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거의 없어요. 하나씩 설명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구는 이제 요지부동하는 광전사 가지고 전설 위상이 광폭화 상태에서 피해를 줄 때마다 보강 효과를 얻는 전설 위상이고요. 그리고 옵션은 똑같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것 그대로. 총 방어도, 재사용 때 시한 감소 이런 거 중요하고요. 가급적 최대 생명력 있으면 좋고, 힘이나 모든 능력치 이런 스택 같은 거 잘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방어구는 여전히 루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가슴 방어구 무쇠피 전설 위성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위에 출혈하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에서 최대 극곱이 20%까지. 저는 현재 제 거는 18%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딱 이대로 옵션 잘 잡아주면 좋거든요. 총 방어도, 그리고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딱 네 가지가 딱 적당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시고, 여기에 하나 정도 바뀌면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 정도만 살짝 좀 다른 거 끼워 주셔도 되는데 가급적 여기에 딱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그대로입니다. 이전에 썼던 거.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있고, 공격 속도, 극대화 확률, 힘 이렇게 했는데, 극대화 확률 같은 경우 제가 또 이발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살짝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원래 모든 능력치나 이런 스탯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반지에서 극대화 확률을 잘 챙기지 않기 때문에 장갑이라도 극대화 확률 하나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 위상은 불타는 분노, 광폭화 상태에서 주변 적들에게 화염 피해를 주는 위상을 쓰고 있는데, 이 위상의 중요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위상들 중에서는 거의 좀 하이 단계, 가장 낮은 단계, 중요도가 가장 낮은 단계니까 꼭 이거 안 쓰셔도 되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지 같은 경우에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은 원래는 받는 치유량 대신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유효 옵션 4개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이거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옵션이 조금 그럭저럭 잘 붙은 거라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받는 치유량 대신에서는 원래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붙으면 딱 좋습니다. 그렇게 4가지예요.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하고, 밑에 3개랑 받는 치유량 대신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4개 붙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설 위상은 위세, 기본 기술이 일정 초 동안 20% 피해 감소 부여합니다.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힘, 모든 능력치에서 스탯 챙겨주고, 그 다음에 보강 재생량 챙겨주고,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그래서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는 바지하고 신발 이 2군데서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설 위상은 가차없는 광전사, 행운의 적중으로 핵심 기술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최대 40% 확률로 광폭화의 지속시간이 2초 증가합니다. 그리고 극대화 적중 시에는 지속시간이 2배 증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일단 다 피해 감소긴 한데 2가지가 조금 옳지 않고 하나는 좀 아쉬운 편인데, 일단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18.9%, 이거는 그래도 옵션이 좀 높게 붙어가지고 괜찮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얘도 옵션 자체는 잘 붙었는데 수치가 너무 낮아요. 8.4%라서 여기에 그래도 한 12% 이상 정도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는 목걸이에서는 안 붙어도 돼요. 이미 바지하고 신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목걸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출혈 상태의 적에게 맞는 피해 감소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피해 감소가 붙었죠. 이 피해 감소 대신에 힘이나 재사용 대시한 감소 이런 거 붙으면은 더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힘이 좀 극업으로 붙어서 한 10% 정도 붙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대시한 감소나 아니면 그 다음에 총 방어도 이런 거 붙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 감소 3가지,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특히나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는 좀 극업으로 붙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설 위상은 불복, 이 불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45%짜리가 있긴 한데 옵션이 완전히 좀 아주 만족스러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짜리가 하나 더 나오면은 바꿔주긴 할 건데 아직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 이거 하나는 담대한 족장의 원, 담대한 전설 위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외침 기술을 쓸 때 주위에 있는 적 한 마리당 1.9초씩 해서 최대 6초까지, 그러니까 4마리만 있으면은 최대 6초, 주변에 몹이 4마리만 있어도 6초까지 외침에 쿨타임 감소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상이죠. 그리고 옵션은 최대 생명력, 그리고 취약 피해,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여기 옵션이 거의 이제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3개 최대 생명력하고 취약 피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이거 3개 챙겨주고,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붙든가 아니면 출혈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둘 중에 하나로 붙어주면 좋습니다.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나 아니면 출혈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붙은 걸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목걸이에서는 제가 심장을 안 썼죠. 사실 괜찮은 거는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머지는 그냥 있으면 그냥 쓰는 거고, 없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쓰지 말아야 되는 거는
무적되는 거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회피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저도 회피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회피가 이제 진노한 심장이라서 이발사하고 겹칠 거예요. 그래서 회피 대신에 그냥 이발사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상태 이상 거는 거, 적들에게 기절을 건다든가 뭐 넘어뜨린다든가 그런 거, 그 시간에 차라리 몹이 나를 때려서 가시 데미지 반사 받아야 빨리 죽으니까 차라리 상태 이상 안 거는 게 더 좋아요. 최대한 몸 몰아가지고 그냥 바늘불꽃 효과로 데미지 주면은 빨리 죽으니까 그런 상태 이상 거는 그런 옵션들 달린 심장들 쓰지 않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반지에서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냉혹한 심장에서 받는 피해의 20%가 억제. 그래서 이 20% 억제된다는 거는 그냥 피해 감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피해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억제되고 억제됐던 것들을 방어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때 이제 증폭해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요 반지의 전설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기본 옵션은 최대 생명력,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보강 재생량, 취약 피해인데, 원래 마법 부여를 해서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대신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를 붙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그나마 최대 생명력하고 취약 피해 이거 두 개 빼고는 그래도 약간 유효한 옵션에 들어가서 나머지 보강 재생량하고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두 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게 이발사 심장입니다. 3초짜리긴 한데 여기 이발사 심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설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그 뭐 곰 부족 뭐 무슨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게 아마 광폭화 상태에서 몹이 죽으면은 난투 기술 쿨타임 감소가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빨라지는 그런 걸 썼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큰 효과를 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전장의 함성이 그 난투 기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쿨타임이 다른 애들에 비해 먼저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한번 잡으면은 이제 다음 몹 갈 때까지 약간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또 똑같아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장의 함성을 좀 더 빨리 쓴다고 해서 얘가 다른 애들을 더 빨리 쿨타임을 줄여주고 이런 효과가 굉장히 막 크게 느껴지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제가 중요도가 낮은 전설 위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여기에 죽음의 소원을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이게 원래 양손 무기에 있던 전설 위상인데, 양손 무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위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죽음의 소원을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바로 요 위상입니다. 보스, 도살자, 그리고 뭐 흡혈 정예몹 등등 이런 정예몹들, 그리고 우버 릴리트까지도 빠르게 클리어 가능하게 해주는 광폭한 찍기 위상입니다. 이거는 저는 위상이 따로 들고 있던 게 없어서 힘의 전서도 획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바로 던전을 돌고 힘의 전서 위상을 획득을 한 다음에 바로 여기 각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이제 최하옵이죠. 40%, 그리고 극옵이 60%. 근데 40%만 돼도 월등한 성능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다 똑같아요. 힘, 모든 능력치, 취약,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요거 4개 똑같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무기들도 힘,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광폭화 상태에서 직접 피해를 줄 때마다 5초에 걸쳐 기본 공격력의 40%를 추가 출혈 피해로 줍니다. 이거를 착용하고 나서 그런 보스나 그런 우두머리들, 그리고 또 정예몹, 이런 피통이 큰 이런 몹 잡을 때 잘 들어가면은 피가 한 번에 크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건부가 조금씩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뭐 3분의 2 이상이 한 번에 쭉 빠질 때도 있고,
3분의 1 정도만 빠질 때도 있고,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요걸 쓰면은 보스를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광폭간 찍기를 양손 무기 하나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죽음의 소원 위상하고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죽음의 소원을 반지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광폭한 찍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석은 지속 피해를 넣어줬습니다. 원래는 해골을 썼었는데 사실 해골을 씀으로써 몹 처치시 생명력 회복이 되는 건데 그 효과가 뭐 이렇게 아주 크진 않아요. 소소하게 챙기는 건데 지금은 지속 피해로 바꿔줬습니다. 이게 이 효과가 얼마나 더 포함이 되는지 얼마나 더 증가시켜주는지는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은 지속 피해로 바꿔준 상태입니다. 무기에 들어가는 보석 전부 다 자수정이죠. 자수정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기 옵션은 그대로예요. 이거 한손 도끼, 힘, 무능, 취약 피해,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내면의 고요, 가만히 서 있는 시간당 주는 피해가 증가, 최대 30%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한손 무기도 역시 도끼고요. 그 다음에 힘, 모든 능력치, 취약,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 증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손 도끼, 여기에는 힘, 모든 능력치, 취약,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해주고, 그 다음에 가시 피해를 줄 때 80% 확률로 주위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바늘불꽃, 그리고 일반 몹 잡을 때는 거의 뭐 바늘불꽃 효과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효과를 통한 데미지가 더 커집니다.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몸머리 할 때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최대한 몹을 많이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바뀐 거는 요 반지에 죽음의 소원 위상을 옮겨줬고, 그 죽음의 소원이 있던 자리에 광폭한 찍기 이 위상을 넣어줬다는 거, 그리고 무기 보석의 지속 피해로 이제 자수정으로 변경을 해줬다는 거, 그 부분 딱 바뀐 겁니다. 그리고 스킬 트리, 다음은 전문성은 뭐 바꾼 거 없고요. 그대로 양손 도끼를 전문성으로 끼고 있고,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 이것도 양손검으로 바꿔주면은 영향을 미치나? 자신이 직접 피해면은 이거는 직접 타격할 때 주는 피해 같은데, 피해 20%를 5초에 했죠. 취약, 이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지금 급하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취약 양손검으로 바꿔줄까? 자신이 주는 직접 피해 20%를. 일단 이것도 한번 이걸로 바꿔볼게요. 근데 이거는 크게 차이 안 날 수도 있어. 워낙에 그 광폭한 찍기 그거 자체가 뭔가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것도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근데 취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확실히는 모르겠네. 이건 지금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스킬트리로 가볼게요. 스킬트리도 거의 그대로예요. 크게 바뀐 게 없어. 자, 일단 기본 기술입니다. 기본 기술에서 광분 찍고, 그래서 강화된 광분, 그리고 격전의 광분 여기까지 갔고요. 원래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핵심 기술 여기도 그대로예요. 분쇄, 강화된 분쇄, 난폭한 분쇄,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방어 기술로 올게요. 방어 기술에서 미친 존재감 3개, 그리고 전투의 원기, 원래 이거 3개 찍었었는데 하나 살짝 줄였습니다. 하나 살짝 줄였고, 요거는 다른 쪽에 또 투자를 했고. 자, 다음 집결의 함성, 강화된 집결의 함성, 전략적 집결의 함성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분노 폭발 3개, 철갑못 3개,
그리고 도전의 외침, 강화된 도전의 외침, 전략적 도전의 외침,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투기술, 난투기술에서는 전장의 함성, 강화된 전장의 함성, 그리고 강력한 전장의 함성, 이렇게 했고, 우렁찬 목소리 포인트 3개, 그리고 습격대장, 여기에도 포인트 3개, 그리고 거친 함성, 여기도 포인트 3개, 그리고 이게 공격적인 저항, 여기에서도 포인트 3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거의 다 그대로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 숙련 기술에서 사투장 싸움꾼 3포인트, 그리고 요번에 제가 원래 여기서 이동속도 3개를 올렸었는데 이것도 그냥 뺐어요. 일단 이동속도 신경 안 쓰고 나머지 다른 수치들을 좀 보강을 하자 해가지고 요거 빼가지고 아까 요거 3포인트하고 여기서 1포인트 빼가지고 총 4포인트를 포인트 4개를 요거 하나 찍어주고, 무력화 요거는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뼈가르기 취약상태 적에게 출혈 효과를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15%. 이게 광폭한 찍기 그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는 확인은 못했지만 거기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일단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상 자체만으로 효과 차이가 커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냥 그 위상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원래 출혈 바바로 세팅한 것 같았는데 출혈 바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위상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로 완전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뭐 더 많이 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걸 한번 찍어줘 봤습니다. 그리고 강철 소나기 4포인트 준 거, 그리고 강화된 강철 소나기, 투사의 강철 소나기, 나머진 거의 다 그대로예요. 두꺼운 거죽 3개, 그리고 방어 태세 3개, 그리고 궁극기는 여전히 투자를 안 했고, 그 다음에 핵심 지속 효과에서 곱비 풀린 힘 요거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 나머진 다 그대로고, 요 이동 속도 3개랑 여기에서 전투의 원기에서 1포인트 빼가지고 여기에 무력화 하나랑 뼈가르기 3개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크게 바뀐 거는, 크게 바뀌었다기보다 그냥 방향을 좀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정복자가 지금 많이 바뀐 것처럼 느끼는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행인지 좀, 일단 이거는 제가 화면을 좀 가운데로 돌릴게요. 화면을 가운데로 옮겨놓고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맞추더라고요. 시작해서 위로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에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좀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만 돌려서 이렇게 맞추는 거지, 원래 이전에 투자했던 대부분 노드들을 거의 다 그대로 따라갔어요. 살짝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그래서 시작 노드에서 일단 왼쪽으로 가서 불굴의 의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양에서는 착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취.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크게 이렇게 이 정도로 볼까? 이렇게 이 정도 줄여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도 생명력, 그래서 이 몸집까지 살짝 찍어줍니다. 이 몸집 물리 피해는 가시 데미지도 증가되고 출혈 피해도 증가가 될 겁니다. 이거 직접 물리 피해 빼고는 뭐 지속 물리 피해나 이런 물리 피해가 그 출혈 피해에 적용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명력 챙기고, 여기에서 문양을 찍고 오른쪽으로 가서 무쇠의 힘
방어도 챙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자 다음 2번 보드. 2번 보드는 피해 분노입니다. 피해 분노에서 쭉 요 방향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전설 로드가 좌측 위쪽으로 가도록, 중앙에서 왼쪽 위쪽으로 가도록 맞춰놓고 쭉 올라가서 향락,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챙기시고, 문양은 작전 사령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에 작전 사령관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기계,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에서 최대 생명력까지 챙겨주시고 8%,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번 보드로 갈게요. 3번 보드. 3번 보드고요. 3번 보드는 과다출혈 보드입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순서는 이전 보드 순서하고, 이번엔 3번 보드가 과다출혈인데, 요 과다출혈 얘들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찍는 겁니다. 지금 갈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문양 홈이 왼쪽 좌측 하단에 있고, 이 전설 로드가 우측 상단에 있어요. 이렇게 방향 맞춰서 돌려주시면 되고, 내려와서 희귀노드 기계에 찍어주시고, 여기에다 복수를 넣었어요. 복수를 넣어서 지속 물리 피해하고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증가, 그리고 여기도 토살자 지속 물리 피해 더 증가, 희귀노드가 2배로 100% 증가죠. 고 요거는 보너스 챙겨주면 이것도 뭐 도움이 되거든요, 충분히. 근데 지금 포인트가 좀 사용이 돼가지고 요거를 지금 못 챙겨주고 있어요. 원래는 의지력 좀 챙겨주거나 아니면 민첩하고 바꿔서 민첩 쪽으로 뭐 해줘도 되는데, 지금 의지력을 하나도 못 챙겼기 때문에 보너스는 사용 안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제가 보스를 잡아봤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도 뭐 요거 찍고 안 찍고가 아주 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안 찍어, 보너스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 부분만 챙겨줬고요. 자, 그리고 4번으로 넘어옵니다. 4번 보드는 뼈 파괴자로 와가지고 그대로 이거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를 찍으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오면은 여기에 불굴의 유지 있고, 그래서 최대 생명력까지만 챙겨 주면 됩니다. 불굴의 유지. 그리고 가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와서 방책,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를 찍고 오른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5번 보드입니다. 5번 보드는 깔끔한 기술이에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학살자라고 있습니다. 학살자의 방어도 올라가고 물약 치료인데, 방어도를 좀 챙겨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원래 포인트가 좀 남는 게 있어서 주변에 방어도를 더 챙겨줬었는데, 지금은 포인트가 좀 소비가 돼가지고 방어도를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무모함,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할복을 다시 넣어줬습니다. 전에 할복을 뺐었는데 지속 물리 피해가 45.9% 증가죠. 그리고 뭐 보너스는 충분히 사용하기 좋아요. 보너스는 여전히 뭐 쿨타임 감소되고 해서 외침을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좋은데, 이전에는 이제 근거리 적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힘이나 양손잡이 뭐 이런 걸 썼었는데, 지금은 할복을 다시 넣어줬습니다. 지속 물리 피해를 증가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지력을 좀 더 투자를 해줬죠. 조건이 의지력이라서. 그래서 의지력 챙겨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6번 보드. 6번 보드가 학살이에요. 예전보다 좀 뒤로 밀렸죠. 학살 보드고,
방향은 학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끔 하단 쪽으로 방향을 잡고 위로 올라가면서 우측에서 복원 최대 생명력 8% 챙겨주면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는 약탈 그래서 취약 피해하고 방어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그대로 쭉 올라가면은 문양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권을 넣었습니다. 세력권은 민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좌우 취약 피해 증가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민첩 챙겼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원래 이 취약 피해하고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여기에 원래 요 복수 문양이 있었는데 지금 옮겼습니다. 바꿨습니다. 요거 사실 요거 증가시켜주면은 좀 더 좋긴 하겠죠. 취약 상태에서 더 데미지도 더 들어가고 취약 상태 적이 받는 피해도 감소하고 근데 큰 차이 안 나요. 지금 이거 두 개 바꾼다고 더 손해보거나 이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워낙 광폭한 찍기 위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여기다 세력권 넣었고요. 이거 찍어주고 자 왼쪽으로 가면은 가다가 밑에 몸집 최대 생명력 8% 챙겨줬고요. 그리고 나가서 아까 전에 3번 보드에 있던 요 과다출혈 위로 올라가서 요거 난도질군 지속 물리피해 물리피해 챙겨주고 여기 와서 과다출혈까지 챙겨주는 걸로 그래서 광폭한 찍기하고 이게 더 이제 다 포함이 적용이 잘 돼서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광폭한 찍기 위상 자체가 워낙 큰 힘을 발휘하는 건지는 정확히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버그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약탈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7번 보드 7번 보드는 도륙인데 가까이에 있는 게 바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거를 찍어서 문양까지 그래서 문양은 힘을 넣고 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 주변에 마법 노드만 증가시켜주는 걸로 그래서 요 녀석으로 뭐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8.2%를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챙긴 겁니다. 보시면은 원래 투자했던 포인트들이 다 그대로 거의 다 갔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손해난 게 뭐냐면은 먼저 노드보다 먼저는 얘도 마지막이어서 여기까지만 찍었었고 사실은 얘도 요 포인트를 안 찍었어요. 요 포인트 안 찍었고 여기도 할복을 안 찍었고 뭐 여기에 적용 뭐 그런 거 전에 여기다 뭐 넣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도 여기로 가는 포인트를 안 찍었었는데 이걸 찍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지금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과다출혈해서 원래 여기도 안 찍었었죠. 여기 가는 포인트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인데 이게 어디에서 빠진 포인트냐면은 여기에서 1, 2, 3, 4, 5, 6 6포인트하고 바로 요 깔끔한 기술에 원래 여기서 내려서 여기 최대 생명력 찍었었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해서 뭐 13포인트 정도 되는 포인트인데 요게 빠지고 그 포인트가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14포인트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손해봤다는 데 있죠. 원래는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나가고 원래 여기서 끝나는 문양에서까지만 끝을 내는 보드였는데 요 포인트가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본 포인트는 어디에서 빠졌냐면은 요거 여기에서 원래 이 보너스 챙겨주는 스탯들을 좀 찍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고 그거 플러스 나머지 방어도에 포인트를 조금 투자했었는데 그걸 못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 포인트 투자로 봤을 때는 이전 세팅에서 요거 바꿔준 거 요게 근데 여기 위치가
이쪽에서 옆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손해를 본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요거 광폭한 찍기 이 위상만 넣어주면은 일단은 야만용사 자체가 다 좋아진다. 선망 바바든 소용돌이 바바든 뭐 이중 타격이었네. 이중 그 뭐지? 기술트리 이중 타격 뭐 분쇄 뭐든 간에 그냥 이거 하나 해주면은 데미지가 좀 미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만용사 캐릭터가 지금 요 위상 쓰는 것만으로도 다들 아주 미친 딜을 넣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광폭한 찍기 의상이다. 그리고 아직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던전 두 군데만 좀 돌아볼게요. 일단 보스 잡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스가 나오는 던전으로 해서 두 군데만 좀 귀찮은 거 없는 대로 일단 억압자 붙어있고 뭐 냉기 피해, 출혈 저항, 그리고 보호막 파괴자. 괴물이 받는 출혈 피해가 감소면은 이것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가보고 이렇게 출혈 저항이 있는데도 데미지가 뭐 상당히 들어가는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되니까. 배신자에게 여기에는 대지의 재앙 보스가 나오고, 그리고 콤도르 사원, 여기는 그 카즈라 흉물 나오거든요. 여기도 한번 두 군데만. 이전 영상에서 카즈라 흉물은 아마 이제 잡는 걸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대지의 재앙하고 카즈라 흉물 두 군데만 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먼저 갈게요. 출혈 저항이 있는데, 출혈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폭한 찍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딱 두 군데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자의 길, 보스는 대지의 재앙. 여기는 그 시체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체활이 활 쏘는 소리 들리면은 미리 버프 쓰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동 속도를 다 빼가지고 지금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신발에도 없고 목걸이에도 없고. 한 대 맞고 시작하니까 피 많이 빠진 거 같죠? 애들이 원거리에서 때리니까 피가 많이 빠지네. 피 쫙 빠지는 거 보이시죠? 피 쫙 빠집니다 이거. 방금 광폭한 찍기가 터져가지고 피가 쫙 빠져요. 제압자 붙어있고 이런데도 제가 정예목 잡을 때도 잘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그 저희도 그 지속 피해 받을 때 독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여기 표시가 나잖아요. 생명력에 얼만큼 빠지는지 예상치가 보이는 것처럼 그 정예몹이나 이런 몹들도 피통에 보면은 미리 지속 피해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이거든요.
딱 보면은 바로 표시가 납니다. 정예 몹도 다 표시가 나고요. 누가 부족해? 이쪽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 있겠죠? 이쪽으로 누가 더 필요하다. 쭉 빠지죠 피가. 예. 그러면 기다려야 해. 예, 광폭한 상태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광폭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터지지 않습니다. 광폭화 상태여야 돼요. 일단 요거 하나 먼저 꽂아놓고 직접 보시면은 표시가 납니다. 정예몹도 그렇고 일반 몹도 그렇고 보스 몹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확인이 됐을 겁니다. 언제 따라왔나? 누가 부족해? 이쪽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리로 그냥 쭉 내려가면 뭐 이쪽이나 이쪽에 나오겠죠. 이쪽 어디? 고블린은 귀찮으니까 그냥 보내주도록 할게요. 누가 더 필요하다. 야, 이거 버프쿨 많이 남았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이거 시체활이 있을까봐. 빠르게 죽었고 누가 모자라다. 그냥 이것저것 다 터지는 거예요. 그냥 몸 몰았을 때 뭐 바늘부터 축가도 터지고 또 광폭한 찍기 터지고 그러면서 뭐 이발소도 터지고 이것저것 다 터지니까 광폭한 찍기가 크겠죠. 좀 더 기다려야 해. 누가 부족해? 일단 시체활 소리가 나면은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체활 먼저 달라붙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끌어당기게 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멀리 놔두고 그냥 원거리 데미지 맞으면은 원거리 몹들이 많을 경우 데미지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특히나 버프 이 외침이 끝나는 순간 데미지가 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원거리들하고 가까이 붙어서 때릴 수 있도록. 쪽에서 때렸어야 되는데 원래. 왜 이렇게 터지냐 얘. 됐다. 보면 아마 딸피 될 거예요. 지금 쭉 터지죠? 바로 보입니다 그게. 근데 잘 안 터졌어 이번에 저 법사한테는. 원원 운반자. 넌 그냥 가자. 어딨어? 여기 하나 있다. 여기까지 같이. 꺼진다. 보시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됐죠?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런 그 원원 들고 있는 유령 몹들 있잖아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잡는 효과가 지금 광폭한 찍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못 잡았었어요. 정예 몹들. 뭐 더 없나? 기다려야 해. 일단 좀 더 기다려야 해. 크게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전에 피가 좀 덜 빠졌어. 위쪽에 하나 있죠. 밑에 쪽을 한번 먼저 가볼게요. 밑에 쪽 갔다가 어차피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쭉 빠지죠, 쟤. 보시면 저 상태에서 이제 주로고 바로 죽습니다. 죽었죠? 거의 피통이 90% 정도 있었는데 바로 광폭한 찍기가 터지니까 피가 아주 바로 다 빠지네요. 싹 다 90% 이상이 빠졌습니다. 지금 뭐 서슬판금 착용도 안 해요. 지금은 지금 인벤토리에 서슬판금하고 다 들고 다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흡혈 정예몹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은 좀 더 빨리 처리하려고 서슬판금으로 바꿨었는데 지금 피감 세트로 그냥 무조건 이동 속도 뭐 느린 것도 상관없고 그냥 피감 세트로 가면서 광폭한 찍기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얘네들 유령몹 있잖아요. 벤시하고 이런 뭐 영혼 얘네들 칼잡이랑 궁수 이 속도로 못 잡았어요. 지금 광폭한 찍기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에
요거는 비단 이 가시바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만 용사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죽겠죠? 이거 봐요. 죽었죠? 분노가 모자라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직업들이 보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영상을 보는 분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한 마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쭉 빠집니다. 벌써 죽었죠? 시간이 더 필요해. 이제 보스 한번 갈게요. 여기 보스가 돼지의 장입니다. 돼지의 장. 바닥에 땅땅땅 때리는. 제가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이번에는 잘 안 터지겠어요. 근데 이번 거는 그렇게 잘 터진 편이 아니에요. 제 거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영상에서는 그 무덤군주 같은 경우 3분의 2 남아있을 때 한 번에 터져가지고 쭉 빠졌는데, 이게 약간 조건부 그런 거 붙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복자에서 이제 지속 물리피해 찍어준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버프를 쓰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제대로 타이밍에 이제 이게 터지느냐, 아니면은 이게 뭐 이발사하고 이게 뭐 연산이 되면서 그게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크게 데미지가 터지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근데 많이 빠질 때가 있고 적게 빠질 때가 있고 이게 티가 나요. 그래서 제대로 빠지면은 뭐 진짜 3분의 2까지도 쭉 빠지는 거 제가 직접 봤으니까, 아마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무덤군주 잡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덤군주 피통이 이제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때 딱 터지니까 3분의 2가 쭉 빠졌거든요. 보스인데도.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잘 안 터졌어요. 이게 몹에 따라 조건이 다른 건지 아니면은 그 이거 터질 때 조건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보시면은 예전에는 진짜 찔끔찔끔해서 뺐는데 지금 보면 뚝뚝뚝 빠졌죠. 확실히 한 뭐 6분의 1? 그래도 못 빠져도 6분의 1 정도씩 딱 터질 때마다 6분의 1 내지는 7분의 1? 그래서 그 정도 텀으로 해가지고 조금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좀 크게 빠졌을 때가 한 6분의 1이나 뭐 그 정도가 한 번에 빠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별로 잘 안 빠진 거예요. 잘 빠질 때는 진짜 뭐 많으면 3분의 2에서 적어도 반피 정도가 쭉 빠지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그래도 상당히 빨리 잡은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말뚝딜 하면서 전에 제가 전전 영상에서 자주 가던 곳 할 때 제가 배신자의 길, 눈먼 자의 길 이렇게 두 군데 돌았는데, 뭐 다른 데 돌았지만 그 두 군데에서 대제장 나오는데
하루 종일 때렸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방금 보시면은 꽤 빨리 잡았죠. 근데 잘 터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잡는다. 반피 이상이 쭉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발사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발사나 극대화나 뭐 이런 게. 근데 이발사 극대화 터지면서 그거랑 세팅되면서, 왜냐면 제가 봤는데, 근데 제 캐릭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가시바바라서. 다른 분 하는 거 보니까 오버 릴리트도 그냥 피가 거의 만피에서 쭉 빠지더라고. 그냥 그거 보면은 아마 뭐 세팅이나 그런 거, 이발사나 뭐 극대화 터졌을 때 이발사 뭐 이런 거랑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같이 연상이 돼서 그런 건지. 근데 저는 오버 릴리트가 한 번에 쭉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처럼 터지면은 약간 좀 버티는 게 필요하고, 근데 잘 터지면은 한 번에 쫙 빠지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보스 몹도. 이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일단 템 좀 정리하고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그래도 지금은 잘 안 터진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잡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잡았죠. 잘 안 터진 건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잘 잡힌 겁니다. 빠른 속도로. 예전에는 꽤 오랫동안 때렸어야 했어요. 저 정도면. 자, 거래 완료입니다. 이번에 좀 잘 안 터져서 아쉽네. 좋은 가격이네요. 출혈적 보강 출혈. 이것도 괜찮다. 일단 부상 상태일 때 붙었고, 옵션 높게 붙었고, 보강도 9.3. 출혈이 좀 낮긴 한데 출혈 있는 것만 해도 감지 덕지라. 여기다 근거리만 붙어주면은 요거 아주 나이스인데. 요거는 패스. 좋은 가격이네요. 뿌시고, 이것도 뿌시고. 무쇠피 20%짜리네. 요거 마법 부여 잘 해가지고 요거 무쇠피 20%짜리 여기다 발라야겠다. 그래도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긴 하네요. 쓸만한 게. 요거 제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게 보강 부상 근거리에 받는 치료인데, 보강이 9.3이야 9.3이면은 저거 거의 한 13% 이상 뜨거든요. 4.6 한 14% 뜨겠다. 14% 뜨고,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14% 뜨고, 출혈은 9%. 뭐 9%만 해도 출혈 피해 감소가 있는 것만 해도 감지 덕지죠. 그리고 힘 스탯만 근거리 적 피해 감소로 바꿔주면,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도 30.5면은 거의 저거 한 42%? 지금 신발이 43.3인데 42% 받으면은 부상 상태 목걸이 빼도 지금 뭐 60% 후반대 나오겠죠. 어딨어? 지금은 목걸이까지 착용하고 74%인데 목걸이 뺐을 때 64.3이죠. 그럼 요게 아마 한 60%, 7%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바지 잘 먹었다. 자, 거래 완료입니다. 이거 하고 한 군데만 더 돌아볼게요. 다음 보스는 좀 잘 터졌으면 좋겠는데. 야, 이것도 꽉 찼네. 이것도 좀 부셔야 되겠다. 지금 자리가 꽉 차가지고 물약도 먹는 대로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있는데, 근데도 좀 인장 때문에 꽉 차네. 인장을 좀 스톤베인에 진동 있는 거니까 부셔야 돼. 번개 폭풍도 빼자. 죽음의 고름도 귀찮으니까 부시고.
유물집 3. 그러면은 콤도르 사원 갈게요. 콤도르 사원은 그 카즈라 흉물 나오거든요. 요거 카즈라 흉물도 저번에 제가 흰서리의 최후를 가서, 이거는 녹화를 안 했는데 제가 테스트 한다고 한번 가봤는데, 흰서리의 최후에서 반피 조금 넘게 있을 때 반피 넘게가 한 번에 쭉 빠졌어요. 그게 터져가지고 광폭간 집기가 제대로 터져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별은 콤도르 사원으로 한번 거짓말하지 가볼게요. 않거든요. 여기는 물약 파괴자, 뭐 독 강화. 아, 그거네. 제가 좀 전에 거기서 이거 광폭간 찍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출혈 저항이 있어가지고, 출혈 저항이 60% 증가했잖아요, 던전 속성에.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안 터진 거였어. 아, 지금 생각났네. 그래서 원래 이거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터지지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방금 생각이 났는데, 방금 던전은 출혈 피해 저항이 있어가지고 그 출혈 피해 저항이 60% 증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터진 거야. 원래는 터졌으면은 60% 증가 안 됐으면은 뭐 반피 이상 한 번에 쭉 빠지는 거였는데, 아, 나 왜 안 터지나 했네. 그거였습니다. 그거 정답은. 여기는 지금 출혈 피해 저항이 아니니까 여기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콤도르 사원은 보스가 카즈라 흉물입니다. 카즈라 흉물도 조금 걸리는 보스거든요, 시간이. 말뚝딜은 가능한데, 말뚝딜 하면서 한참 잡았던 보스인데, 요거까지만 잡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팅에서도 크게 바뀐 건 없죠. 제가 그 보드 이리저리 좀 깔끔하게 이쁘게 보이려고 자리를 좀 바꿔서, 자리 바꾸는 바람에 손해본 것도 조금 있습니다. 문양 바꿔가지고 조금 손해본 거 좀 더 있고, 손해봤다기보다 그전보다 포인트 좀 덜 쓰게 된 거 있고. 가보도록 할게요. 대사제를 셋을 처치해야 됩니다. 대사제 셋.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 다 오른쪽에 있나 보다. 요 오른쪽에 제가 봤을 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두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최대한 왼쪽 아래부터 갈게요. 왼쪽 아래쪽으로. 잘 죽죠? 여기 피해 저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빨리 죽었다. 피해 저항이 있는데도 빨리 죽었네, 애들이. 준비가 왼쪽으로 안 됐어. 가면은 여기 대사제 한 마리 있을 겁니다. 누가 모자라. 터졌죠? 짧게 남았네. 또 터졌다. 바닥 밟으니까 피가 빨리 빠지긴 하네. 끝났죠? 이쪽에 하나 있을 텐데 왜 없지? 어디 갔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 있다. 여기 한 마리 있죠? 애들 최대한 끌고 와서. 빨리 줬죠? 지금 정에 한 3-4마리 뭉쳐있었는데
몬스터가 방금 전에 한 3-4마리 있었는데 광폭한 찍기가 잘 터져가지고 얘는 안 잡을게요. 저거 심장은. 일로 가야지. 이쪽에 아씨 궁금한데 막혔겠죠? 저기 원래 막혀있는 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끝까지 내려갑시다. 끝까지. 준비가 안 됐어. 여기 어디냐? 한번 잡아야겠다. 너무 가져왔냐? 왼쪽? 오른쪽? 시체와리 활 쏘는 소리가 들려. 정해모드네.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준비가 안 됐어. 왼쪽인가? 안 보이죠? 기다려야 해.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어딨냐? 미쳐요 진짜. 사람 쫄리게 만드는 소리. 이쪽 왼쪽에 있나? 아까 왼쪽 갔다 올걸. 없을 것 같아서 안 갔는데. 왼쪽에도 없는 거 아니야?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없네? 깔끔하죠? 저 독이 피가 좀 많이 빠지니까 독 빠질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터질 때는 바늘불꽃만으로 저렇게까지 안 터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광폭한 찍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더 빨리 잡는 것 같아요. 있다. 죽었죠? 죽었죠? 너도 죽었죠?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광폭한 찍기. 이게 들은 바로는 1.1.2 패치가 되고 난 후로 이렇게 됐다고 그런 걸로 봤거든요. 1.1.2 패치가 8월 16일에 있었어요. 16일이고 지금 제가 게임하고 있는 게 20일이거든요. 20일 지금 저녁인데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5일
저 오늘 알았어요. 오늘 오전 중에 아침에.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때쯤에 테스트하고 테스트하는 플레이하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저녁에. 지금 한 5일 지났는데 한 2, 3일 전부터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출혈 가시바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광폭한 대기로 뭐 데미지가 뭐 좋아졌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게 있었는데 사실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출혈 피에 관련된 거라, 그럼 어차피 나는 출혈 가시바바는 아니니까 굳이 내가 뭐 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제가 정보를 본 바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만 용사라면 어떤 빌드든 간에 그거 하나면 다 만사 없고, 기다려야 해. 죽었죠? 좀 더 기다려야 해. 일단 딱 그것도 좋아졌어요. 그 이제 몹을 때릴 때 HP가 위에 뜨잖아요. 이제 생명력이 딱 하면 지속 피해 딱 피통 끝까지 딱 지속 피해 떠 있는 거 보면은 안 때려도 돼요. 이제 출혈 피해로 결국엔 죽으니까 광폭한 찍기로. 그래서 다른 몹 치러 가면 됩니다. 이제 그거 딱 보이면. 기다려야 해. 원거리 맞으니까 진짜 복잡하네. 한 마리 이쪽 밑에 있나 보다. 준비가 안 됐어. 애들 왜 이렇게 있어? 가봐. 자. 준비가 안 됐어. 놀라라. 제가 왜 놀랬냐면은 여기 물약 파괴자가 있어가지고 순간 피가 많이 빠졌는데 물약 써야겠다 안되겠다 해가지고 물약 쓰려고 했는데 물약 파괴자 때문에 이제 물약이 안 써져가지고 순간 죽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갔냐 퇴사제? 저쪽에 있는 거 이거 한 번에 잡았어야 됐네. 이거 버프쿨 좀 되면 갈게요. 가자. 빠져나와. 뻥. 자, 여기 가면 되죠. 여기 문 열면 바로 보스인가? 준비가 안 됐어. 여기가 던전이 약간 세 방향으로 퍼져 있는 거라서 바로 보스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콤도르 사원. 이거 왔어야 되는데.
바로 보스인가요? 카즈라 흉물 바로 보스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이번엔 그 출혈 피해 저항 없으니까. 쭉 이거 봐요. 쭉 빠지죠. 피가 쭉 빠지죠. 방금 3분의 2 빠졌습니다. 기다려야 해. 쭉 죽었죠. 먼저 던전에서는 그 던전 속성이 출혈 피해 저항이 60% 있어가지고 그 대지의 재앙 보스가 좀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근데 방금 전에 카즈라 흉물 이 녀석 보셨죠? 피가 제가 한 4분의 1 정도 뺐었는데 4분의 1 뺐나? 아무튼 쭉 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쭉 빠지고 한 칸 남은 거. 지금 대부분 보스가 그래요. 그래서 출혈 저항 있는 데 가면은 좀 더 걸리고, 출혈 저항 있는 데 빼고 가야 되겠네. 신성 빼고 선조를 주워가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광폭한 찍기가 이렇게 데미지가 높게 나오는 게 버그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보스를 저렇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나중에 진짜 뭐 버그거나 이러면은 패치가 될 거기 때문에 패치를 하기 전에 업적 아직 못 하신 분들 뭐 100단계 클리어라든가 뭐 우버 릴리트 도전해 보시고, 저도 이거 찍고 나서 이후에 우버 릴리트 도전할 거거든요. 훌륭하군요. 어차피 우버 릴리트에는 피해 저항, 아니 출혈 피해 저항 없으니까. 나 아까 전에 그렇게 피가 안 빠지나 했어.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거보다 더 빠졌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피해 저항이, 출혈 피해 저항이 60% 있어가지고 출혈 피해가 잘 안 터졌던 것 같고, 방금 전에 카즈라 흉물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가까이 한 번에 쭉 빠지는 거 보셨죠?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던전 가도 자, 거래 무덤군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스, 도살자도 마찬가지예요. 도살자도 이제 빨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예몹, 흡혈 정예몹 이런 애도 이제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템 정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여기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로 있자. 모닥불을 쬐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장비 아이템은 제가 크게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스킬트리도 거의 그대로인데 제가 이동 속도랑 요거 전투의 원기 2, 여기 3포인트 이동 속도 3개 빼가지고 여기로 무력화하고 뼈가르기를 옮겨준 거랑 나머지 정복자 포인트 순서대로 알려드렸죠. 1, 2, 3, 4, 5, 6, 7 7개. 그래서 조금 바뀐 거 있고, 여기 과다출혈에서 좀 많이 바뀌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대로 뭐 이렇게 바뀐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보스몹 2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대지의 저항하고 카즈라 흉물을 잡았는데, 대지의 저항 보스 잡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던전 속성에 출혈 피해 저항이 60%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광폭한 치기가 많이 안 터졌던 거고, 그 다음에 카즈라 흉물 잡을 때는 한 번에 3분의 2 정도 가량이 쭉 빠졌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출혈 쪽으로 투자를 더 해주면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 출혈 피해 저항에 영향을 받는 거 보니까 출혈 피해를 더 증가시켜주면은, 여기에 보면은 과다 출혈 쪽에 요 출혈 피해, 이제 지속 물리 피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도 있고 뭐 지속 물리 피해가 여기 하나 또 있고 요거는 저항이고 제어 방해 지속 시간 감소. 여기는 아니고 여기 하나 요것도 관련이고 여기 둘 이렇게 세 개 지속 물리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할복 문양을 통해서 지속 물리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에서도 지속 물리 피해가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출혈 피해. 근데 너무 템은 너무 많이 바꿔주진 마세요. 왜냐면은 이 녀석이 뭐 버그면은 패치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패치가 되고 나면은 또 요게 좀 그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이게 근데 너무 보스를 빨리 잡아버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템 자체는 너무 많이 수정하지 마시고 제가 수정이 가능한 이제 스킬트리나 특히나 정복자 포인트에서 요 과다출혈 쪽에서 과다출혈이라든가 이런 지속 물리 피해 얘네들을 조금 투자해주면서 데미지 더 올릴 수 있게끔 이런 거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복자 보드는 골드만 있으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쪽으로 좀 변경해 주시고 장비 아이템 자체는 거의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이 전설 위상 자리만 바꿔주시고 광폭한 찍기 여기다 넣으시고 뭐 한손 무기에 바꾸시든 반지에 바꾸시든 해가지고 죽음의 소원을 저는 반지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변경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광폭한 찍기를 사용하면 가시바바도 보스몹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 보스몹 잡는 것들 위주로 올렸고 이번 영상은 그에 따른 변경된 부분들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았지만 일부 바뀐 부분들을 소개하고 보스도 한 2번 정도 잡고 그래서 보스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거 도살자도 한번 나왔으면 도살자 잡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도살자가 이제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제가 우버 릴리트도 한번 가서 도전을 해볼게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지.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그분은 아예 출혈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버 릴리트가 거의 풀피가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출혈 쪽으로 완전히 투자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꽤나 피를 잘 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좋은 정보 얻었고 유익하게 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